Hello, welcome to my channel. So today I'm gonna talk about 4 interesting things that I've noticed in Canada. So I really hope you guys enjoy watching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And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right on to it. 네, 바로 첫 번째. 여기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모든 젠더, 모든 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 칸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남녀 이렇게 돼 있는 그 화장실 칸을 보고 이런 선진국에서도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있나 솔직히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남녀 공용 화장실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많이 겪는 모든 성을 위한 화장실 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캐나다 국가가 원래는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이나 어떤 섹스 또는 뭐 젠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오픈된 정말 탑 국가 중에 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국가임을 정말 딱 보여주는 예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캐나다는 법적으로 숙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찮게 알았어요. 이제 같은 학과 캐네디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서로 뭐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주고받다가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숙제 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처음으로 들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리서치를 좀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캐나다는 홀리데이 즉 명절이나 어떤 이런 휴일 때는 절대 법적으로 그 숙제를 내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유치원생 애들한테도 법적으로 숙제를 내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레이드 7에서 8, 즉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12살에서 14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숙제를 내줄 수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만, 하루에 1시간 이내로만 숙제를 선생님들이 내줘야 하고, 그 다음 그레이드 9에서 12, 즉 우리나라로 이제 15살부터 17살까지는 2시간 이상을 숙제 내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너무 약간 감동이었어요. 약간 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히 시행됨에 마땅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즉 막 한 2008년, 9년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야간 자율학습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10시까지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곤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풀렸죠. 그런 어쨌든 이런 정말 공부에 미쳐서 사는 진짜 미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우리 한국 학생들 현실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말했을 때 정말 여기 애들은 진짜 제가 거짓말 치는 줄 알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 인간이 가능한 거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냐, 아예 그냥 이해 자체를 좀 못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근데 어쨌든 정말 아주 부러운 팩트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바로 pronounce 정책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건 캐나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저희 학교에서 진행 중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달 전에 워크숍을 갔었는데 서로 학생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는데 거기 강사분께서 저희한테 pronounce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프로나운스를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다들 혼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께서 말을 해주셨던 게 본인이 여자라고, 본인이 she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싶지 않은 사람 또는 he라고 불려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she나 he 같이 또 그 어떤 성으로도 나는 규정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나의 pronounce는 예를 들어 he다 그러면은 다른 그 사람이 저를 얘기할 때 he를 이용해서 저를 소개하고 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 거 우리 아까 화장실 얘기랑 조금 맥락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어떤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리스펙트 해주는 또 어떠한 예시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가 아니지 않나? 예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바로 트랜스포테이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버스에 접이식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해놨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의자를 그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좌석이 특별히 이제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올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본인의 뭐 휠체어나 유모차를 파킹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한국 때 저는 이렇게 빈자리만 있다 하면은 전 바로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앉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다 그냥 자리가 있는데도 안 앉으세요. 그냥 보통 다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야 좋은데 저는 그냥 앉아서 가는 게 좋으니까 저는 좋은데 뭐 워낙 개인주의 때문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좀 살닿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여기는 워낙 스탑이 되게 많거든요. 그 정류장이 워낙 가까이에 다 있어서 그냥 뭐 굳이 앉을 필요를 못 느껴서 그렇게 안 앉으시는 건지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안 앉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되게 잘 안 앉아요, 사람들이. 여기는 교통비가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한 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3불이 넘으니까 즉 3,000원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3,200원인가? 3,250원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정말 뭐 딱히 뭐 그렇게 좋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정말 지하철은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강인 거 아시죠? 진짜. 그래서 뭐 왜 그렇게 비싼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서비스도 너무 최악이고 왜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퍼블릭한 이거 뭐지? 트랜스포테이션 이게 뭐죠? 오케이 모르겠어요. 그냥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이드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면도 있다는 점, 네, 이렇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갔다 와서 또 과제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라 사실 지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